근데 완전히 폭망했어요. 폭망. 네, 안녕하세요. 비나정입니다. 요즘 크던 작던 패션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워라 내워라 아티스트 마인드로 진짜 천천히 가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진짜 빛의 속도로 브랜드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부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둘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의 경험담과 함께 어떻게 하면 빠르고 식은 죽 먹기로 최단시간에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런칭한 비나인코라는 브랜드는 2월부터 준비를 해서 3월 27일에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2월에는 구정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고 보면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케줄링입니다. 어떤 일을 목표를 했으면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고 그걸 역산을 하여 스케줄링을 하면서 무조건 그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올바른 위치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는 절대로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을 가리키다가 시간이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표 스스로가 아무 일도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돼도 사실 스케줄을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일을 끌어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 자체도 시간이 2배 이상 소요가 된다는 거. 대표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각각의 업무의 강도와 시간들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을 투입시키고 또는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표가 뭔가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함께 해결을 해 나가면서 업무의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CEO형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더 나아가서 회계 업무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거고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런칭했던 비나인코와는 달리 제가 13년도에 런칭한 비나제이는 대략 3년 동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까지는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2010년도에 한국에 올 당시에는 당연히 모든 디자이너가 그랬듯이 제 브랜드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갓 졸업한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브랜드를 런칭을 하겠어요. 저는 한국 시장을 알아야 했고 브랜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경력을 쌓기 위한 취직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 잠입해서 회사 돌아가는 걸 빠르게 내 걸로 흡수시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표였겠죠. 정말 그 회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카이아크만이라는 유니섹스 브랜드예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배기 팬츠에 워커, 오버사이즈 야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왜 란제리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속옷 회사에 취직을 안 하고 패션 브랜드에 입사를 하게 됐는지 물어봤던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 항상 이왕 놀 거면 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약간 그런 위주거든요. 패션 디자인이 포화 상태였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란제리 디자인을 선택한 건 맞지만 패션 시장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은 속옷 시장에서만 놀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나만의 차별화된 그런 란제리 디자인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패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핫했던 카이아크만에 제 나이 30살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일을 좀 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배 디자이너들의 모든 심부름을 내가 해서 내가 저걸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배가 시키는 거면 잔 심부름은 물론이었고 디자인실, 샘플실, 생산실, 캐드실, 마케팅실까지 회사에 있는 전 부서를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브랜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매일이 야근이었고 심지어 욕심을 좀 부린 날이면
그러니까 거의 새벽 4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앞에 사우나에서 씻기만 하고 출근을 한 적도 많았어요. 그만큼 욕심도 많았었고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90만 원 정도인가를 받으면서도 저는 제가 돈을 받으면서까지 이거를 배울 수 있구나에 참 감사했었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 카이아크만의 박순실 실장님은 패션업계에서 굉장히 실력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셨고 유일하게 저 같은 이제 인턴 나부랭이한테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디자인 잡지에 이제 작업 지시서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분만의 룰이라고 할까요? 저는 디자인 제출 일정이 있는 날이면 낮에는 선배 심부름 하느라 바쁘니까 책상에 앉을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모두 퇴근한 후에 회사에 혼자 남아서 새벽까지 디자인을 하고 남아서 밤새도록 디자인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제가 제출한 디자인들이 계속 채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제시한 룩들은 그러니까 타이트한 그 슬립형 끝나시 맥시 드레스에 오버사이즈한 야상을 걸치고 굽이 있는 워커 힐을 신은 그런 룩이었어요. 당시 카이아크만은 약간 보이시한 레플리카 룩을 많이 재현을 시켰었는데 저는 항상 여자는 어찌됐건 섹시해야 된다라는 위주이기 때문에 저만의 섹시한 감성을 그 야상 룩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런 룩들이 실장님 눈에는 좀 새롭게 보였던 것 같고 정말 그 시즌의 캠페인 광고를 제 디자인으로 찍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새로운 반향을 좀 일으키지 않았나, 새로운 반향을 좀 일으켰다는 것에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인턴 6개월을 하고 정직원이 되는 그 시점에 그만두기를 결심을 했고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쯤이면 나는 완벽해. 나는 브랜드 런칭해도 돼. 런칭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디자인만 하고 물건만 만들 줄 안다고 해서 절대 이 브랜드의 끝이 아닙니다. 팔로가 제일 중요한 거고 디자인과 상품은 물론이고 그걸 어떻게 팔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팔로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목표로 했었던 건 그 당시 이제 1세대 쇼핑몰들 스타일란다나 바가지머리 이런 쇼핑몰들이 굉장히 성장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저도 제 브랜드를 막 어디 백화점에 런칭하고 샵을 오픈하고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온라인 쇼핑몰로 나는 내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거야 라는 게 목표였어요. 당시도 그랬었고 현재까지도 디자이너 브랜드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컬렉션 룩북과 본인의 프로필만 올려놓고 그냥 끝. 그러니까 이게 바빠서인지 아니면 끝까지 고고하게 자존심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하겠다라는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쇼핑몰들이 동대문에서 다 똑같은 제품을 갖다 파는데 몇백억씩 팔고 있잖아. 근데 분명 우리의 디자이너들이 유니크한 디자인들로 유니크한 감성들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분명 그들보다 더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가 몇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근데 여튼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싶었고 온라인 쇼핑몰을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쇼핑몰에는 이력서를 죽어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했습니다. 카페24 쇼핑몰 관련된 서적이랑 웹디자인에 관련된 것들 등등 이제 책을 다 이제 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스템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조금 버벅대더라고요. 근데 그 시스템에만 익숙되면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포토샵이랑 HTML만 읽을 줄 안다면 전혀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페24에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에 꽂히면은 진짜 끝까지 뭔가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존부터 이베이에 관련된 책들까지 싸그리 다 사 모으게 되면서 먼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죠. 카페24로 쇼핑몰도 열어보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베이랑 아마존에 진짜 셀러로 어카운트도 파서 판매도 해보고 정말 제가 직접 모든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뉴욕에 장기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 맨날 놀아서 뭐해, 그냥 뭐 일거리 없을까라는, 뭐 일 배울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heykoreans.com인가 한국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막 서치를 하다 보니 아마존과 이베이를 이제 메인으로 하면서 B2C, B2B를 하는 패션 회사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4개국어 하는 한국인을 찾더라고요. 바로 이 회사다 싶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는 못하지만 이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는 할 줄 알고 독일어는 충분히 번역기 돌려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어필을 했었고, 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갖은 치장을 하고 회사 주소를 구글맵에 찍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내리는 순간 진짜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온통 다 흑인들이었고, 그러니까 다 진짜 막 영화에서나 보는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다 죄다 흑인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거기가 바로 할렘보다도 무섭다는 브롱스라는 동네였어요. 제가 뉴욕을 간 게 처음이었는데 할렘은 영화에서나 접했지, 제가 그 뉴욕 어디에 할렘이 붙어 있는지, 브롱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저는 주소를 찍었는데 엄청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지, 거기가 브롱스였다니. 제가 미리 그걸 알았으면 거기 갔었을까요? 그때 저는 진짜 한쪽이 쫙 찢어진 스커트를 입고 막 탐포드 선글라스에 샤넬백 들고 막 아이폰 구글맵 켜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순간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냥 돌아갈까? 왜냐면 아직도 그 내 구글맵에서는 여기서부터 10분은 더 걸어가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저들 사이를 제가 10분을 더 걸어가야 되는구나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참 당돌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겁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운명이면 뭘 해도 죽을 거야. 그냥 일단 가보자. 네, 그러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당당하게 로컬인 척 그렇게 걸어갔어요. 네, 여전히 아이폰에 구글맵 보면서 이러고 갔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에이시안이 치장은 한껏 하고 흑인 동네에 걸어 다닌다? 라는 건 아무나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흑인들이 이제 죄에다 막 What's up? Hey pretty?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 근데 저도 거기에 인사는 해줬죠. 당당하게 로컬인 척. 네, 그러다가 어느 흑인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간다. 여기를 가는데 어딘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거기까지. 그래서 다행히 무사하게 내 회사를 찾아오게 됐었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저씨 덕분에 회사 면접도 잘 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하철이 아니라 트레인을 타고 갔으면 바로 앞이, 트레인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 회사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무사하게 브롱스까지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OPI 매니큐어와 패션 액세서리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B2C 거래도 있었고 대량으로 B2B 거래도 있었어요. 모든 게 이메일 상담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모든 결제는 페이팔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전 세계가 타겟이었고 전 세계 고객이 그걸 이제 이베이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저에게는 너무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는 사이트 관리와 고객 바이어 상담 위주를 맡았었는데 꽤나 즐겁게 이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 인터넷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제 브랜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인, 생산, 판매까지 뭔가 기초를 다졌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진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직접 내가 이제 가봉도 하고 샘플실도 다니면서 모르는 한국 용어들이 있으면 동대문 시장이나 봉제 공장 사장님 쫓아가서 물어보면서 진짜 하나씩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은 제 SNS를 통해 업로드를 했는데 뭔가 특이한 직업군 때문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해 10월 27일 날 저는 24가지 란제리 룩을 선보이면서 성공적으로 패션쇼도 했고 진짜 이제는 잘 만들어서 판매만 하면 되는 딱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미니멈 생산 수량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의류 같은 거는 100장씩도 생산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속옷은 그냥 기본이 1000단인 거예요. 1000세트도 정말 적은 수량이라고 1000대를 받는 정도였으니까. 네, 그때 저는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딱 3가지 디자인을 1000세트씩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폭망했어요. 폭망. 그러니까 그 이유는 팬티 디자인을 엉덩이 반만 덮는 치키 팬티 스타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엉덩이를 다 가려야 되는 보수적인 한국 여성들에게 너무 과감했던 디자인이었던 거죠. 뼈저린 실패를 맛보고 그 제품들을 연예인들, 셀럽들, 인플루언서들께 이제 협찬을 하면서 그때부터 SNS에 이제 예쁜 사진들이 퍼져나가면서 저의 그 첫 번째 비나제이라는 브랜드가 유명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3년 동안의 브랜드 스토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뭔가 핵심적인 것만 말하려고 했는데도 되게 길어지네요. 자, 다시 한 달 반 만에 런칭한 비나인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만에 런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과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실패들이 깔려 있었고 또 이제 6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디자이너란들이 분야에서는 1인자가 아닐까라는 감히 내 입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람제리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고 해도 혼자서는 절대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나제이 때처럼 그냥 하나씩 내가 다 배워가면서 천천히 갈래 라는 마인드라면 뭐 가능하겠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패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와 전문성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작업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제가 맡아서 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가들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자인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큼직한 업무들만 좀 정리를 해가면서 어떤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했고 어떤 업무에 나 아닌 다른 전문가를 배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업무가 있겠죠. 저는 무조건 시즌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여 디자인 컨셉을 잡는 일은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지 디자이너가, 그쵸? 트렌드와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들은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있으며 거기에 나만의 어떤 차별성을 넣어서 차별성을 추가해서 새로운 이템을 만드는 일, 정말 생각해도 너무 흥분되지 않나요? 두 번째로 디자인이 정해졌다면 샘플을 만들기 위한 패턴이 필요하겠죠.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 도면 같은 거 패턴만을 1-20년 동안 연구하신 패턴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패턴은 무조건 패턴실에 의뢰해야 된다는 위주예요. 근데 요즘에 또 거의 CAD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분실할 염려도 없고 평생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전 무조건 패턴은 패턴실에 맡겨야 된다라는 위주입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당연히 패턴을 다룰 줄은 알아야 되겠죠. 급할 때 진짜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패턴 선생님들도 간혹 풀지 못하는 나만의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함께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만약 패턴을 볼 줄도 모르고 뭐 아무 지식도 없고 그냥 패턴 실장님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냥 한 달 훅 가요. 한 달은 곧 시간은 돈이잖아. 그냥 진짜 그렇게 막 시간과 돈이 흘러간다니까요. 세 번째, 샘플을 만들고 생산을 하는 거 무조건 전문 봉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죠. 이제 대신 그분들이 잘 만들 수 있게끔 생산 지시는 디자이너가 해야 된다라는 거 믿고 맡겨 놓았다가는 또 우리의 봉제 선생님들께서 저의 디자인을 또 아주 새롭게 재해석하여 잘못 생산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공장과 샘플실은 체크를 해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상품이 나왔으면 촬영을 해야 되겠죠. 룩북 컨셉을 잡는 건 언제나 좀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컨셉이나 무드는 제가 잡지만 당연히 촬영은 포토그래퍼가 해야 되고 모델은 전문 모델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혹 비용을 아낀다고 뭐 직접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사실 사진 하나 영상 하나로 하나 팔리던 게 100개, 1000개 팔릴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고객들이 눈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만큼 고객의 눈이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픈 아마추어적인 사진으로는 절대로 많이 판매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는 무조건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오프라인 매장이니 백화점 입점이니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잘 갖춰진 내 자체물 하나면은 충분하거든요. 웹사이트는 요즘 카페24에 무료 스킨, 유료 스킨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유료 스킨으로 한 10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시면 웹디자이너가 직접 다 세팅도 해줘요. 그리고 소소한 수정 작업들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유료 스킨을 구입해서 적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그 사이트만 구축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뭐 포토샵이나 HTML 조금 공부만 하시면 그 이후의 운영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간단한 포토샵만으로 상세 페이지 작업해서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카페24의 그 시스템 사용법은 미리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저는 주로 그러니까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데 요즘에는 상세 페이지 하나에 이제 10,000원 정도로 해주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웹 디자인을 좀 맡기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세팅이 되었으면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홍보 마케팅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 홍보 마케팅은 제가 다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이버 광고나 TV 광고 이런 거 전혀 효과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 먹는 하마예요. 콘텐츠로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하느냐가 관건인 시대가 되었어요. 디자인을 한 사람이라면 이 상품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고 이 타사의 제품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은 무조건 디자이너가 틀은 잡아주되 이 컨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은 전문인이 배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 관리나 예산 관리 같은 거 돈 돌아가는 거는 무조건 제가 합니다. 광고 대행사에 그냥 맡겼다가는 진짜 몇백 몇천은 우습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 런칭이 한순간에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위에 언급한 주요 6가지 업무들을 어떻게 스케줄링 했기에 한 달 반 만에 런칭했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줄링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다른 인원의 스케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내 스케줄은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밤새서 일하고 그러면 충분히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스케줄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지시를 한 후에는 데드라인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위에 6가지 업무 중에 변경하기 가장 힘든 날짜는 바로 촬영일이에요. 촬영일이 픽스가 되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샘플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3월 11일 날 괌으로 3박 5일 촬영을 다녀왔고 3월 15일 날에 귀국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적어도 3월 8일까지는 무조건 완성을 시켰어야 됐었고 보통 공장에서는 일주일 안에는 샘플을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3월 1일까지 모든 패턴과 자재들을 준비하기로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는 수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2-3주 정도를 잡기 때문에 최대한 2월 11일부터 디자인을 넘기기 시작을 했죠. 한마디로 일주일 정도 안에 저는 모든 디자인 기획을 마쳤고 작업 지시서를 마쳐야 했고 패턴을 넘긴 동안에는 모든 자재 준비, 생산 준비, 촬영 준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또 촬영을 다녀와서부터는 사진 보정 나오는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컨텐츠 기획, 뭐 상세 페이지 기획, 마케팅 기획을 모두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사진이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웹 디자이너와 함께 이제 상세 페이지 투입하고 컨텐츠 만드는데 이제 전력을 쏟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진짜 거의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느라고 이거 런칭 시키려고 와 진짜 잠 못 자고 아주 오랜만에 열정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 일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단시간에 뭔가 이루어내려면 뭐 잠잘 생각은 하지 마셔야죠. 어디 잠을 자면서 이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 비나인코 런칭은 4월 1일이 목표였어요. 근데 모든 인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조금 앞당겨져서 3월 27일 날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스펙타클했던 2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달 만에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스케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준비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모든 업무를 꿰뚫어 볼 줄 아는 CEO형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준비 과정 및 시행착오를 제 돈 주고 경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추드리고 싶어요. 왜 굳이 내 돈 주고 막 대출 받고 집에서 돈 끌어다가 쓰고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요? 만약 브랜드 런칭이 목표인 그런 패션 꿈나무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충분한 실력을 쌓고 나오기를. 그때는 왜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막 콧대가 하늘까지 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브랜드를 준비하던 그 1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쇼핑몰에 원서 냈을 것 같아요. 쇼핑몰에 취직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전부 다 가져 나왔을 거고, 속옷 회사에도 물론 취직해서 생산 노하우 제가 다 그냥 습득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결론은 내 돈 들여 경험을 하던 아니면 회사에 가서 경험을 하던 사실 모든 경험들은 다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EO형 디자이너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고 다재다능한 CEO형 디자이너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경력보다는 경험을 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력보다는 경험을 쌓기 위해 항상 도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사업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이나 DM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플리즈.